네, 10월 11일 화요일 이번 주 첫 거래일 이렇게 증시 문을 열었었는데요. 오늘 영민한 투자 통해서 남은 오후장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휴장에 우리 국내 증시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 네. 사실 코스닥이 장중에 4%대까지 하락하면서 그렇죠. 사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하락장이 또다시 재현되는 걸까요? 오늘도 장이 안 열리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연휴 기간 동안에 쌓여있던 악재들이 지금 한꺼번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급락세가 연출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 후반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됐잖아요. 이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고용이 지금 더 탄탄해졌다. 실업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다 깜짝 보니까 놀랐어.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9월 달에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와 지금 시장 하락의 성격은 조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단기적으로는 뭐 국내 증시 코스피는 2130,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60포인트가 이번 주 올 한 해에 저는 역사적인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바닥이 이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연준의 피봇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단기 반응이 좀 들어왔다가 오늘 이제 다시 좀 되밀리는 구간이지만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지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CPI 지표가 또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도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어찌 보면 CPI에 대한 전망은 다 빗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히려 좀 전망이 좀 빗나간다면 물가 상승폭이 이제 둔화된다라는 게 이제 좀 힘을 얻는다면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고 연준 피봇의 논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갈 때는 사실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그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막 늘어나니까 누구나 이제 물건을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이제 좀 강해지면서 물가가 이제 상승했었던 논리라고 보면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뭐 수요에 대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증가 이런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망 차질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이 공급망 차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리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준금리 올리는 게 이 물가를 떨어뜨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회의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연준이 너무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어차피 CPI 지표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이제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때까지 뭐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축과 관련된 우려가 9월만큼 강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기 저점이 이제 깨지지는 않을 거다. 이번 주는 하반 경직성을 이제 확인해가는 이제 과정이고 사실 시장에 이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환율이거든요. 결국은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고점을 지금 넘어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달러 환율도 단기 고점이 확인된 상태고 지수는 저점이 오히려 이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9월과 같은 추세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이렇게 시장 진단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장 동안의 악재를 오늘 좀 탄탄하게 다 소화해내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오늘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네. 시장에서 모두 사들이고 있는데 남은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 시작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이제 둔화될 거라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하반 경직성을 만들고 뭔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시도를 할 때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이제 갖고 있는 업종을 주목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7월, 8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시장 상승을 난리였죠.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태조 이방원을 좀 이어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이름을 좀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이제 한 줄 전략으로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자네인가 이렇게 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자네인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감을 집에 데리고 이제 소개를 시켜두면 여성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자네인가 이렇게 그쵸. 이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걸 이제 좀 비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네인가는 이제 어떤 업종을 과연 이제 선정을 좀 해놓은 거냐면 자자는 아무래도 다들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자자 뭘 것 같아요? 자동차요?
자동차는 아니고 틀렸는데. 자율주행. 아,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테마를 주목하라는 얘기고요. 네. 네 자는 뭘까요? 요즘에 이제 가장 네. 좀 뜨거운 거. 나왔는데요, 정답이? 네. 네옴시티. 네옴시티요. 네옴시티. 그 다음에 인자는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인공지능. 인공지능 안에는 로봇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요걸 이제 앞글자를 따면 자네인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지셨는데요. 그렇죠.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또 이런 이제 말짓기를 좀 해가지고 뭔가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또 새로운 이제 테마를 좀 만들기 위한 이제 군불대기를 하고 있다. 7월, 8월 달 반등장에서 태조 이방원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면 이제 9월, 10월 이후에 10월, 11월 달에 이제 시장 반등이 좀 들어올 때는 자네인가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네옴시티,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거의 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95%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이런 핵심적인 이제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오후장 전략을 자네인가로 말씀드렸고요. 두 종목 이제 준비해온 종목도 딱 요 세트 안에 포함되는 종목을 제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네인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관련해서 또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픽해오신 원샷 원킬 종목 두 가지 종목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을 일단 먼저 리뷰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금방 이야기해봤던 로봇 맞습니다. 관련 종목 한번 네.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입니다. 지금 네. 4%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오늘 로보티즈는 0.6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이게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선방한 거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로보티즈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해성 TPC의 후속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 한 3% 가까이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뭐 지금도 이 정도면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아주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직개미, 일개미와 관련된 뭐 이슈들이 있는 종목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참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또다시 로봇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어쨌든 약세 구간에서 시장 대비해서 조금 탄탄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로봇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재차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는 전략으로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요. 10월 6일에 편입했던 DB 하이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반도체 섹터가 좋았는데 하루아침에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흐름이. 반도체 관련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지난주에 워낙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맞아요. 반도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지난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동안에 10% 급락을 했어요. 미국 쪽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장비 소재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 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기술 갈등이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하이닉스 0.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양봉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2% 넘게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저는 조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9월 달의 급락장과 이번의 하락이 제가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난 9월 달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10월 들어서서부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빠지니까 코스피 지수도 나름대로 이제 하반 경직성을 좀 만들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둔화 우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분명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분기 때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금 소위 말해서 주가 조정이 좀 심하게 진행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종목으로 제가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8인치라든지 12인치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또
매각과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은 또 남아 있어요. 삼성의 이제 직간접적인 투자라든지 지분 인수라든지 이런 가능성들도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한 3, 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4만 원의 DB하이텍 말씀드렸으니까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한 1, 2% 정도밖에 조정을 안 받은 거거든요.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 접근을 해가지고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을 챙기고 매도한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악화돼서 DB하이텍도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에 있지만 오히려 DB하이텍과 같은 종목은 지금 3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으로 저희가 원샷 원킬 종목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네인가 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자네인가 첫 번째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 최근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소개를 안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야말로 이제 이 종목도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될 때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 중에 하나거든요. 네. 16,500원 현재가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은 원래는 이제 IT 소재라든지 부품 그리고 이제 식각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많은 사업들을 좀 해오면서 특히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HIAA라고 하는 이 식각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제 공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제 보호하는 이제 UTG라는 걸 삼성전자하고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지금 실제 공정 적용이 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원래 본업이었던 이 디스플레이 쪽이나 IT 부품 쪽 말고 자율주행 쪽을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을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요 회사가 오래전부터 이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V2X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Vehicle to 이제 Everything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이제 교신이라든지 통신을 연결시키는 말 그대로 이제 첨단 교통 이제 관제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V2X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 CITS의 그야말로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요 사진을 보시면 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눈에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자동차들이 이제 도로에 막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네. 도로에 이제 가고 있는 자동차들끼리 이제 교신을 하면서 저기 이제 교통정체가 없는 구간에서 교통정체가 있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교통 시스템이 이제 신호를 보내주면서 얼마나 이제 교통이 이제 많이 체증이 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출발하거나 이제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이제 더 걸리고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제 자동차 간에 이제 교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티맵이라든지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을 맞아. 하면은 교통이 이제 얼마나 막히고 또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이제 GPS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이제 교신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 됐을 경우에 사실상 이렇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이 이제 됐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불확실한 상황,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시야에 볼 수 있는 것까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로 이제 볼 수 있는 시야까지만 이제 감지가 되는 거지 그 외의 상황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CITS 이제 시스템이 이제 보급이 되면 그런 이제 불특정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이제 통신을 통해서 교신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CITS가 이제 구축되는 게 어찌 보면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전 단계 이제 인프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교라든지 이제 세종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이제 세종에 실제로 이제 CITS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화면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이 판교, 세종, 서울 그리고 제주도, 대구와 같은 주요 거점 지역에서 CITS 구축 핵심 사업을 정부의 이제 국책 사업을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캠트로닉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DS 전문 기업인 비욘드 아이를 또 인수를 하면서 전장용 카메라 시장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자율주행 시장이 보급이 이제 아주 좀 빠르게 시작이 됐을 때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뭐 주가는 많이 지금 눌러 있는 상태예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에서 특히나 최근에 52주 신저가 15,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16,500원 현재가를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사실 이제 9월 말에 이제 흘러내렸던 요 자리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한 10에서 15% 정도 자리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딱 직전 저점 15,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캠트로닉스 오후장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워시아 원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로봇 종목을 준비해왔는데 잔해 인가에서 네, 인공지능 로봇 이쪽 이제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격을 한번 잡아볼게요. 19,100원 현재가로 SPG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SPG가 원래 가장 좀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리뷰를 해드렸었던 로보티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편입을 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개별 테마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가벼운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SPG라는 종목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1991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 업력이 이제 30년도 넘게 된 상당히 좀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주력 제품은 이제 기어드 모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기어드 모터, 기어드 박스, 로봇용 이제 정밀 제어용 부품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분야가 사실은 이제 일본의 로봇 기업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화낙이라고 하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에 이제 가장 좀 유명한 로봇 기업 중에 하나인데 거의 로봇 산업들은 뭐 시스템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이 거의 뭐 과점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SPG라는 회사가 기어드 모터를 전량 일본에서 이제 수입하던 걸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현재 국산품 위주로 이제 시장이 되면서 동사 매출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수출이 이제 가파르게 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세도 좀 기대가 좀 되고 우리가 이제 로봇 ETF 출시된다는 얘기를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네. 9월 말 뭐 10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ETF 출시가 지금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월 중에는 분명히 국내 이제 1호 로봇 ETF가 출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가장 먼저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SPG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유니버셜 로봇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협동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게 지금 공공연하게 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협동 로봇을 왜 자꾸 투자를 하게 되냐면 산업 트렌드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고용 시장이 막 포화가 돼가지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고 실업률도 막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면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임금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이제 구조적으로 인구가 계속 좀 줄어들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이제 노동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산업적인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산업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혜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SPG라는 종목을 오늘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22,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워시아 원킬 종목 로봇 관련 종목으로 SPG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생생한 주식쇼 생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